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제7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리더십 공백을 해소할지 관심이 모였던 기독교 한국침례회 정기총회 선거 결과 총회장 선출이 무산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미션 네트워크가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권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단법인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제21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제7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정태진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에는 최성은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장례식과 로잔대회에 관한 입장도 발표했는데요. 천안에서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교 일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35개 노회에서 선발된 526명의 총대와 통합총대 28명 등 564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정태진 진주성광교회 목사가 총대 564명 중 510명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최성은 남서울교회 목사가 정은성 목사를 약 160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정태진 신임 총회장은 총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복음을 흘려보내고 선교의 동력을 끌어올리자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멈춰선 교회, 복음이 멈춰선 성도들, 한국교회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로 우리의 지역과 이웃으로 민족과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의 햇붓을 들고 우리가 함께 달려나갑시다. 한편 반려동물 장례식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에 지난 1년간 연구한 고신총회 신학위원회는 동물을 종교적으로 축복하고 동물에게 성례를 집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달 열릴 제4차 세계 로잔대회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고신총회에서는 로잔운동이 이단들에 대한 포용적인 신복음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총회원들이 불참해야 한다는 청원으로 총회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참여 유보가 권고된 바 있습니다. 1년간 연구를 진행한 교수회는 총회가 개인과 기관의 로잔대회 참석을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참여를 허락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제1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총회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침례총회의 리더십 공백을 해소할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총회장 선출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기총회 현장을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제114차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선거를 진행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기총회 둘째 날 진행된 총회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은 단독 후보 이혼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할지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혼 목사는 1차 투표에서 총 1,073명 중 절반을 넘긴 688명의 반대표를 받았습니다. 전체 표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해야 했지만 이홉 후보는 대의원의 의견을 헤아려 후보 사퇴를 밝혔습니다. 다만 정기총회 이후 열릴 임시총회에서 후보로 재등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임시총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이제 받을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출마한다는 거지 지금 이제 이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인정 안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저 인정합니다. 네. 한편 지난 총회에서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던 김일엽 총무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김 총무는 총회 행정 시스템을 간결하게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행정은 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실현하고 정착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원칙을 가지고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신속 정확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날 정기총회에서는
총회 내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고소 고발건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안과 총회안 홀사모 지원 방안 등이 가결됐습니다. 또 1년 전 총회에서 논란이 됐던 총회장 입후보 자격에 군목 경력을 인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불륜과 횡령 등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차영규 목사에 대해선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목사직을 정직하고 이후 판결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의결했습니다. 또 기침은 소속 교회 중 지난 1년간 55개 교회가 문을 닫는 와중에 새로 개척한 32개의 교회 목회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36명의 파송 선교사와 3명의 군목에 대해서도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기총회를 마무리한 기침은 이전 113차 총회 의장단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30일 전 임시총회를 열고 공석인 총회장직 선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4년간 교단을 이끌 감독회장 선거를 2주가량 앞둔 가운데 후보자들이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3명의 후보자들은 저마다 특색 있는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들은 각자의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바르게 미래가 있는 감리교회라는 슬로건을 내건 기호 1번 도봉교회 이광호 목사는 선거 제도를 개편해 금권 선거를 철폐하겠다며 청렴한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돈으로 이권을 주고받아 리더가 된 자가 어찌 건강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감리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금권 선거, 조직 선거 이제는 끊어내야 됩니다. 이 목사는 또 현재의 연회 조직을 광역지방회로 개편해 행정비용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고 목회자 기본 생계비 보장, 부교역자의 휴가 제도화, 이중직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성령과 함께 가는 감리교회란 문구로 소통을 강조한 기호 2번 윤보환 목사는 본인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시절 경험을 살려 이단 문제와 동성애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단 동성애를 적극 반대하고 대책위원회를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행할 때 우리 감리교회 최초로 이단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제 교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윤 목사는 또 교단 내 해외 선교부의 독립 운영 강화, 지역별 전도 컨퍼런스 지원, 평신도 사회 선교사 제도 시행과 준회원 1급 목사 안수 실행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희망, 도약, 동행으로 새로운 감리교회라는 표어와 함께 출사표를 던진 기호 3번 김정성 목사는 교회 학교를 위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자립 교회를 위한 연합교회학교 운영안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예별 비전교회 연합교회학교를 통해 다시금 교회학교를 세우간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역교회 청년부에서 했던 교육선교 확대하여 도농교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김 목사는 이 밖에 청장년의 신앙 성장을 위한 집회 활성화와 콘텐츠 개발, 또 목회자의 자녀 교육과 의료, 법률 지원을 위한 종합복지 케어센터 운영 등을 약속했습니다. 새 후보는 공통적으로 응급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응급기금의 안정화와 수익성 보장을 위한 공약들을 제시했고 교계 주요 현안인 여성과 평신도 리더십 강화 정책도 공통적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한편 감리회는 이번 감독회장과 11개 연회감독 선거에 참여할 17,680명의 선거권자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날 합동정책 발표회를 진행한 선관위는 감리회의 미래를 위해 모든 선거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다시 한번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관심과 협력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로 나타납니다. 기감 제36회 총회 지도부를 뽑는 선거는 이달 26일 오전 10시 전국 11개 연회별 투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국내 도서 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를 위해 전자투표가 함께 진행됩니다. 청렴, 소통, 상생 등 자신만의 색깔을 강조하며 감독회장에 도전한 새 후보들.
출마자들의 세부 공약들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사학들과 한국교회는 기독교 학교가 건학이념에 부합한 교사를 채용할 수 없게 됐다며 법안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교계와 사학단체들은 다시 한번 기독교 교육의 자주성 회복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교원 임용을 제한하고 채용시험 등을 교육감에 위탁하도록 해 사학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사학들과 한국교회는 기독교 학교가 건학이념에 부합한 교사를 채용할 수 없게 됐다며 사학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사학미션 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회복하고 신앙적 교육권을 보장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교총 회원교단 대표들과 기독사학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기독교 교육의 자주성을 막는 사학법의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학교가 그 건학이념에 따라 기독교적 가르침과 가치를 전하고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세상을 깨우고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들은 사립학교의 1차 교원 임용을 교육감에 위탁하도록 한 사학법 시행령의 재개정을 촉구하며 종교사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 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에 예외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역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기존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던 종교 수업이 한 학기 분량의 선택 과목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이에 기독사학들은 종교 수업은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라며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와 같은 종교계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한 종교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라고 하는 점에서 이와 더불어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앞서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약 6만 명에 달하는 서울시 교원의 임용권과 교육 방향의 결정권을 갖는 만큼 교육감 선거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을 통해 기독교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교육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교육감이 강력한 교육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또 교육감의 성향과 정책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교육의 내용들이 철저하게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학교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가르침과 기독교적 가르침이 회복되고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이들은 또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며 정책 분석 자료집을 제작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제21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정읍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교계와 정읍시 지역 인사, 지역 주민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음악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며 퓨전 난타, 성악, 연주회 등 다채로운 무대로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사단법인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대표 문성하 목사는 오늘 이 음악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의 무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예술인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도 이런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를 계기를 통해서 문화예술에 도전하고 또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교육과 공연, 문화 분야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DK153 축구단과 구티비가 11일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DK153 축구단은 대구 삼성교회 우종대 목사가 운영하는 축구단으로 축구를 통해 선교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경기를 마치며 득점 시에도 기도하는 구단 규정이 특징입니다. 우종대 축구단 단장은 앞으로 구티비와 협력해 국내외 선교와 축구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축구를 가지고 이제 스포츠 선교하겠다는데 선교사가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니까 이거 믿고 하는 겁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축구단 선교 활동에 구티비가 좋은 도구로 쓰이도록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4년 위틴즈 페스티벌이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위틴즈 페스티벌은 10대가 될, 10대인, 10대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뜻으로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를 포함한 전 연령이 어우러지는 문화축제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나와 놀자라는 부제로 진행되며 다음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과 청소년 아티스트가 펼치는 위틴즈 경연대회가 시작될 예정이며 경연대회와 동일한 시간에 놀이부스와 체험부스에선 10대가 기획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한 기독교 기업의 다양한 체험부스와 홍보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며 기독교 굿즈가 전시됩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관련 교육 및 진로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부스도 마련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1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강원권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43만 5천여 대로 예상했습니다. 비성길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서울에서 강릉 4시간 40분, 서울에서 양양 3시간 50분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은 오는 17일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강릉에서 서울 6시간 20분, 양양에서 서울이 5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귀성길은 주말과 휴일이 끼어 다소 여유롭지만 귀경길은 추석 당일에 집중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증원의대에 대해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주요 변화평가 계획을 확정해 각 대학에 전하며 전국 의대들은 의평원으로부터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시설 교수 인력이 부족해져 인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은 평가 부담이 대폭 늘어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의평원이 평가 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결정 후 일주일 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워 의평원의 평가 기준을 교육부가 사후 심의해 대학들의 평가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시정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 거래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인 8조 2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아울러 주가 급락을 기회로 주식 투자 등에도 돈이 몰리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까지 1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30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8조 2천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 1천억 원 각각 늘었습니다. 특히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토론에서 두 후보자가 사회자로부터 받은 첫 질문은 미국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와 물가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의 경제 상황이 4년 전보다 나아졌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을 넘겨줬다고 공격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다시 선출되면 전국적인 낙태금지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것은 완전 거짓말이라면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은 각 주가 낙태 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10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일대 등에 드론으로 공습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교외 지역 라멘스코에의 한 아파트가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모스크바 지역에서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첫 민간인 사망 사례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주민은 어디선가 폭발음이 들려 나갔는데 불똥이 창가 바로 옆으로 날아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전선을 옮겨 러시아인들이 직접 전쟁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종전을 압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이 일부 중동국에 적용하던 무비자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전자여행 허가제도 ETA를 서방 등 전 세계로 확대 시행합니다. 현지 시간 10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은 그동안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일부국에 제한적으로 적용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존 대상에 더해 거의 모든 외국인에게 ETA를 발급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영국을 방문하는 유럽인 이외 외국인은 ETA를 소지해야 하며 한국, 미국 등도 적용 대상국입니다. 발급 신청은 11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며 한여름 수준의 극심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80mm 이상, 중부지방에 40에서 60mm, 남부지방에도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지난 뒤 주말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1도, 광주와 부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독 사립학교에 훼손된 교사 임용권과 신앙 교육권을 두고 교계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두 권리는 기독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교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을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에 귀중한 가치를 전하기 위해 교계와 정치권이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